자, 그래서 오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내용 7가지야. 대입 전형의 구조가 개편되고 대입 전형이 단순화되고 사회통합 전형이 확대되고 수능 출제 범위가 변화하고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단기적 폐지되고 대입 전형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내용 쭉 보시면 알겠지만 쭉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만 잘 타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자, 먼저 대입 전형의 구조가 개편되어 2023학년도까지 주요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위주의 전형이 40%까지 확대되는데 바로 뒷창에서 뒷시트에서 이제 16개 대학을 알려줄 텐데 좀 유명한 대학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설레게 하는 대학 그런 대학이 많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여러분들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도 3개를 예를 들었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보시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2021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즉 올해 고3이 보는 학년도에서 고2 보는 학년 2023학년도면 언제야? 그렇지. 고1이죠. 고1 학생들이 이제 대입을 보는 때인데 되도록이면 이제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까지 되도록이면 그 숫자를 좀 채워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고3에서 고2 학생들이 대학 가는 그 시기에 팍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표예요. 자, 고1, 고2 다 적용이 된다. 이 흐름이 다 적용이 된다. 이해하면 돼. 그래서 40%까지 확대되기 위해서 서울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78.1에서 69.9로 바뀌었고 자, 수능이 어떻게 돼? 수능이 그렇죠. 정시 위주의 전형이 수능 위주의 전형이 21.9에서 30.1로 바뀝니다. 이거 40%까지 확대되게 되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여기서 또 40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맞췄죠? 40%로. 그렇죠. 엄마 깜짝이야. 18.4에서 40.1로 바뀐 거야. 자, 요거는 뭐 큰 10%도 큰 변화지. 자, 근데 어디서 줄였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줄였죠? 48.9에서 27.6, 47.5에서 36.3인데 앞에서 표에서 바뀌었지만 이게 수님 이게 27.6에 36.3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이 뚝 떨어진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줄어도 비율로 따지면 수능 위주 전형 다음이죠. 넘버 2야, 넘버 2.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 늘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줄어들긴 했어도 그 비중이 줄어들긴 했어도 중요성이 뭐 현격히 떨어지진 않는다. 넘버 2다. 여전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6개 대학. 근데 16개 대학 이제 중요한 게 뭐냐? 16개 대학 어떻게 선발했느냐? 그렇지. 16개 대학을 학종과 논술 45% 이상 선발돼요. 그러니까 학종과 논술이 45%에 뽑았던 학교들 16개 대학을 뭐 이름 쭉 보시면 뭐 다 들어본 대학들이죠. 아유, 서열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본 대학, 엄지척 미안해. 하여튼 좀 조금 좀 이름이 그래도 좀 지명도가 있는 학교들 위주로 16개 대학이 선발됐는데 학종과 논술이 45% 이상 선발됐다는 얘기는 뭐야? 그렇지. 학종과 논술 비중을 좀 손을 봐라. 이게 좀 너무 높았다 이 비율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주요 대학들이 학종과 논술의 비중이 좀 조정될 거다. 자,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학을 좀 보셔야 돼. 그래서 16개 대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시 위주의 전형으로 40%까지 확대됐다. 늘어난다. 자, 두 번째로는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포커스 두 개는 논술 위주의 전형, 논술 위주의 전형이 폐지가 유도되고 함께 이제 적성도 폐지가 유도되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도 폐지가 유도돼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 수능 위주의 전형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논술 특기자 전형 이제 비중이 낮아진다. 그래서 조금 그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회통합 전형이 확대되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이제 하는 고른괴 전형이 10% 이상 선발이 돼요. 자, 여러분들 뭐 대학들이 뭐 10% 이상 선발한 대학들도 물론 있었어요. 아까 정원 외로 11%까지 뽑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2021학년도 기준으로 올해 고3 학생들 기준으로 10% 이내 선발하던 대학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이제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좀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이것들이
이 대학들이 10% 이내를 뽑았단 말이야. 아, 농어촌이랑 좀 많이 뽑아주지. 이것밖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10% 이내를 뽑았던 대학들이 뽑아야 돼. 몇 프로? 10% 이상 뽑아야 돼. 10% 이상. 10% 이상. 근데 수도권 대학 평균도 8.9%밖에 안 됐으니까 1% 이상 뽑아야 돼. 더 뽑아야 돼.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증원이 많이 예상이 돼요. 그래도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었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인데 2022학년도 자, 그 대입의 정확한 그 전형은 그 전년도 약 한 18개월 정도 전에 이제 공개되는데, 그래서 올해 고2 학생들이 보는 대입이 4월 말에 대부분 다 발표가 됐어요. 여기 4월 말에 본 거예요. 4월 말에 본 건데 2022학년도면 이제 고2 학생들 이제 농어촌이 고려대학교가 어느 정도 이제 증가됐는지를 본 건데 128명 및 128명 일단 증가됐고 수시에서 정시로 116명이 넘어왔어요. 54.4%가 증가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고른계 전형 안에 농어촌이 있습니다. 선택 그 요소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7명 뽑던 게 수시에 고른계에 165명, 128명 뽑아요. 자, 농어촌 수시에 116명 뽑던 게 그대로 요 인원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 농어촌이 어디로 갔느냐? 농어촌이 어디로 갔느냐? 그렇지. 여기를 보시면 돼. 여기.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116명.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수시였던 게 정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시 농어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이제 고3 학생들부터는 그 연세대도 농어촌으로 40명 뽑습니다. 40명. 자, 근데 이게 농어촌으로 정시에서 농어촌을 뽑으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렇지. 그 정시 농어촌으로 가장 높았던 대학이 한양대학교였어요. 그런데 커트라인이 한양대학이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는데 그게 이제 위에 대학이 붙으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내려가요. 물론 한양대보다 높게 갈 성적을 맞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일반 전형을 쓰고 그랬는데 농어촌으로 쓰고 싶었던 친구들은 한양대를 제일 높게 썼었는데 그게 하나씩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연대 고대가 올라오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 갈 성적의 학생들이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아니지. 전략만 잘 짜면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지원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선생님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딱 확정지어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이제 단계적으로 들어온다. 특히 2학년 때는 고려대학교에서 농어촌 정시를 116명이나 뽑는다. 이건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물론 학종도 있다. 자, 세 번째로는 사회통합 전형이 확대되는데요. 사회통합 전형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뭐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지역균형 선발, 이거 뭐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교과 위주로 선발하고 학교장 추천, 수능 최저 등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로 뽑는 인원을 한 10% 정도 뽑아줘라. 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학교들의 변화가 있는데 성균관 대학교예요. 2022학년도 입학 전형의 이제 계획의 키포인트인데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3학년들이 수능 보는 때와 2학년들이 수능 보는 때죠. 좀 차이가 있는 대입하는 때죠. 이때 이제 보면 여기 교과가 없습니다. 성균관 대학에서 교과 없는데 딱 반들죠. 몇 퍼센트? 그렇지. 1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딱 10% 뽑는다고 해놨죠. 뭘로? 교과로. 자, 어느 인원이 줄었어요? 종합에서 50.6에서 37.1로 빠졌고, 자, 수능 위주의 전형이 31.6에서 40.1% 늘었죠? 어느 전형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논술이 14.9에서 9.9로 빠졌죠. 대학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실기 위주의 전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그래서 종합 전형이 좀 빠지고 교과 전형이 생겼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늘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예를 들었어요. 성균관대학교 수준의 애들을 기준으로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예시로 든 학교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파이팅해서. 자, 수능 출제 범위도 이제 변화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국어, 수학 그리고 이제 탐구
그리고 제2외국어까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여기 선생님 또 얼굴 때문에 이거 지워졌다. 일단 국어가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라는 과목에 이제 태길이 바뀌었고, 수학이 확통, 미적분, 기하라는 과목으로 태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태길이 없었는데, 요게 태길로 바뀐 거야. 자, 그리고 영어는 이제 그대로고, 한국사 그대로고요. 탐구는 중요한 게 이거죠.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태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사회에서 2개, 과학에서 2개 뽑았었는데, 지금은 사회과학 총 17개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봐도 돼. 과학 하나, 사회 하나 봐도 되고. 뭐 똑같은 얘기네. 자, 그리고 뭐가 이제 달라졌어요?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는 이제 친구들이 농담 삼아 아랍어를 이제 응시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 왜냐하면 어떻게 잘 찍으면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나 정확히 아랍어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게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가 되니까 아랍어도 몇 점 이상 받아야 1등급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인원이 좀 줄어들지. 그래서 대학들마다 탐구 대신에 제2외국어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제2외국어 애들이 좀 활용을 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질 거다. 1, 2학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국어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수학 선택 과목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수학은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태길이다. 국어도 화작과 언어 매체 태길이다. 사회과학 구분 없이 2개 뽑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조합으로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816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고르는 걸 816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이제 선택 과목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심지어는 3학년 때도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그 뒤로 가서 막 바꾸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치화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대학별로 수능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좀 이제 정리한 건데, 일단 인문계는 문과 친구, 아이고 너무 글씨가 너무 안 나온다. 자, 인문계는 간단히 얘기해서 인문계 어떠니? 그렇지, 국수 탐구 상관없이 다 반영을 합니다. 수학도 확통, 미적분, 기하, 뭐 국어도 화법과 뭐 작문, 언어와 매체 뭐 선택 상관없어요. 뭐 탐구도 사회과학 구분 없이 문과는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계가 문제인데요. 자연계 이제 수학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지, 확통, 미적분, 기하 중 택이라는 학교가 있고,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지만 자연계를 볼 수 있는 대학들이 조금 상위권 대학이 좀 많죠. 좀 많고요. 또 이제 탐구는 이제 과학만 택 2개를 해야 된다는 학교들이 좀 상위권 대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계 학생들은 조금 그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선택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수능 본 3학년 학생들 이제 가형과 나형 이제 선택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하느냐 이제 보는 편인데요. 뭐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는 건 3학년 때 봐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예상 졸업생 숫자 보면 이제 가형, 나형 중에 이제 가형에 보는 졸업생 숫자는 보시다시피 늘었어요. 하지만 재학생 숫자는 줄었다. 나형도 줄었다. 재학생, 졸업생 늘었다. 그래서 수학은 졸업생 숫자가 느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비율이, 늘어나는 비율이, 물론 나형도 졸업생 숫자가 늘었지만 가형 졸업생 숫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고2, 고1 학생들이 시험 볼 수능 중에 특히 고2 학생들은 약대가, 약학과라 불리는 약대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업생 숫자가 조금 더 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되어져요. 이게 10,000명 이상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좀 요동칠 수 있는데, 일단 가형, 나형의 그 놓고만 봤을 때 특히 가형 학생들이 조금 졸업생들 때문에 등급 받기가 점점 좀 쉽지가 않아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이게 뭐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미적과 기하 그리고 확통 선택하는 데 좀 참고 자료로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졸업생들이 미적과 기하로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하는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지 않죠. 때문에 좀 더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것도 과학 탐구의 이제 수능 이제 인원 비교인데, 여러분들 2 과목은 조금 선택
자가 좀 적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뭐 보시면 어느 과목을 제일 많이 선택해 수능에서 그렇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수능 본 해에 이제 전년도 2학년 학생들의 이제 선택 과목 상황인데 보시면 지구과학이 조금 올해 3학년에도 좀 덜 몰렸어요. 이제 그런 점인데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을 좀 선택할 때 뭐 수능을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이런 좀 응시인원 같은 걸 좀 잘 고려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학 같은 걸 좀 보시면 지구과학 같은 걸 보시면 요 응시인원은 이제 0.28, 0.27%였지만 그러니까 27%, 28% 뽑았지만 36%, 37%가 수능 봤다는 얘기는 3학년 돼서 그 과목으로 많이 좀 바꿨다라고 조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들 조금 정보 좀 제공 차원에서 알려드렸고요. 사탐도 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영상이 혹시 선생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사회탐구도 한번 만들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한 변화에서 한인데 이게 한자가 빠졌네. 자, 생활기록부 내용이 축소됐어요. 자, 보시면 교과 활동이 과목당 500자로 이제 였던 게 계속 500자 안 바뀌었구나. 그런데 이제 방과 활동 이제 미기재, 뭐 미반영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재가 필수화돼서 모든 학생이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심석고등학교는 몇 년 전부터 다 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변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뒤에 거 보면 알겠지만 다른 내용들이 줄어. 그러니까 교과 이 내용이 줄지 않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래서 과목별,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이 조금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줄어드는 것과 그대로인 것 좀 구분해서 표를 보면 그렇죠. 선생님이 빨간 줄 이렇게 딱 쳐놓은 게 이제 글자 수가 변하지 않는 거. 내용이 좀 줄어들지 않는 건데 자율활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1학년 친구들 잘 모를 텐데 자율활동은 학급 내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분들 이제 요 기록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좀 주도적으로 많이 활동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동아리 활동은 글자 수는 좀 변함이 없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놓고 본다면 자율동아리 한 개만 기록되니까 자율동아리 내용들이 다 기록되던 게 그냥 자율동아리 이름만 딱 기록되는 걸로 바뀌죠. 그리고 소논문 기재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 이런 형태로 좀 이제 변형해서 넣으려고 하는 뭐 그런 그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좀 알아보세요. 활동 잘 해보시고요. 자, 봉사활동은 500자 기록인데 이제 특기사항이 미기재, 교내와 봉사활동 실적만 이제 기대됩니다. 이제 이런 걸로 바뀌고요. 진로활동은 이제 700자 이제 그대로인데 뭐냐? 진로인 희망 분야가 미반영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현 3학년 때까지는 1학년, 2학년 때 뭐 교사를 하고 싶다거나 교사를 하고 싶다가 3학년 때 갑자기 뭐 이상한 김기현 선생님 같은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서 교사권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뭐 공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바꾸면 조금 학생들이 마음 불편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뭐 평가할지 모르지만 괜찮다 뭐 괜찮지 않다 평가할지 모르지만 학생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고 이제 진로 활동을 좀 해도 괜찮고 요즘 진로들이 워낙 융합적인 진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동의 폭이 좀 넓어졌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그리고 위에 앞에서 봤던 교과활동의 글자 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 활동 기재 자체가 좀 덜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있다. 독서활동은 그대로죠. 이제 여러분들 후배 3학년들부터는 이제 안 돼요. 미반영이에요. 이제 한이 또 생겼어요. 인한 변화. 자, 이제 6번째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단기적 폐지인데 여러분들은 교사 추천서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교사 추천서 여러분들 없어요. 없고요. 그렇다고 선생님들한테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지. 왜?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 대신 교사 추천의 내용을 어디서 보겠다? 그쵸, 종합위원회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기록되어지는 종합의견란에 내용이 추천서를 가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너무 뭐 선생님들한테 잘 보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독특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좋지 않지 않을까 말이 어렵네요. 자, 자기소개서인데 좀 잘 봐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어떤 점이 있느냐? 그렇지, 여러분들 선배들 1, 2, 3, 4번 해가지고 1000자, 1500자, 1000자, 1500자로 바뀌는데 지금 이제 1500자, 800자, 800자로 이제 글자 수도 줄었고, 내용도 1, 2번이 합쳐졌어요. 1, 2번이 합쳐져서 1번은 보통 이제 학습 경험, 2번이 배우고 느낀 점, 그러니까 주요 활동이라고 그러죠. 였는데, 이 내용이 합쳐서 1500자 뭘로 바뀌었느냐? 이제 중요한 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지원 동기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문구죠. 지원한 분야와 관련,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바뀌기 전에 내용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바뀌고 나서는 지원한 분야 관련 뭐겠어요? 그렇지. 전공적 합성, 진로, 탐색 능력 이런 걸 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1학년 때 활동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한 분야를 그 진로 희망을 아까 이제 진로 희망이 이제 기재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녹아있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니까 이 자소서 항목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전공적 합성이나 진로 탐구 능력이 굉장히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3번도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내도록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선생님 얼굴 또 아이고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기여한 교내 활동에서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해서 본인의 특성이 있어야 돼.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뭐 활동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본인의 특성, 본인의 어떤 능력이 이런 게 발산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겠지만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좀 뚜렷한 진로가 없다면 큰 방향이라도 좀 세워서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학급이나 이런 활동에 좀 약간 본인의 컬러가 드러나는 좀 활동들에 좀 참여를 좀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7번째로는 대입 전형의 투명성이 강화되는데 서류 면접의 블라인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서류와 면접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런 게 안 나와. 뭐 부모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프로파일 페이지인데 학교 프로파일은 학교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소개 자료였어요. 이게 작년 2020학년도 대입은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학교의 뭐 동아리나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만들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었어요. 선생님 말도 오늘 또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 학교 프로파일의 페이지가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좀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학교들이 있고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다라고 뭐 얘기 안 하고 싶은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교들의 정보가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싸우는데 그 제로 베이스 속에서도 학교의 특성이 드러나는 이제 교육 과정이나 활동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생각하는 건데 학교 프로파일이 폐지되면 입학사정관이나 대입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학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그 정보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뭔가라고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픈 부분을 뒤에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공정성 강화 시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2020이랑 그러니까 이게 좀 앞에 쭉 얘기한 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이제 고3 친구들 올해 이제 시험 보는 고3 친구들 아유 고생이 많아요. 프로파일 아까 얘기한 대로 폐지되고 서류 분석 블라인드 평가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논술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특기자 어학 글로벌 뭐가 빠졌어요? 과학, 수학 이런 특기자 전형은 내비두고 어학이나 글로벌 전형을 되도록 이제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 고2 학생들부터 아까 봤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뽑았고요. 지역균형 선발 아까 교과 전형 위주로 뽑는 거 10% 이상 뽑고요. 교사 추천서가 올해 2학년 때부터 빠집니다. 현 고1부터는 정시 40% 이상 선발이 유도돼서 거의 확정되는데 16개 대학 여기서부터
2학년 때부터 되도록이면 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린 거 봤죠. 그 연대고대 예를 들었는데 그땐 그만큼 늘렸죠. 자, 3학년들 학종의 자소서 비교과 활동. 여러분들 이거 안 봐도 돼요. 우리 그 해 끝내요. 3학년들 안 봐. 넘어가. 안 봐.